네, 이번에는 네. 또 저희가 미숙아의 괴사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괴사성 대장염이 뭔가요, 교수님? 그러게요. 네, 괴사성 그게 대장염. 좀 궁금해요. 말도 좀 괴사라는 말은 뭔가 썩는다? 썩는다 네. 그런 표현인데. 맞아요. 네. 이제 미숙아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게 미숙하잖아요. 장염이 오는 거는 뭐 치료를 하면 되는데 장이 괴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 안에 이제 장벽, 장 점막하고 장관 내에 있는 이제 물질들, 예를 들면 이제 배변 물질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있는 균들이 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아, 그럼 균 때문에 이제 괴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장내 꼭 세균 균 때문은 아니고 균은 항상 있는데 그 튼튼하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네. IgA 같은 네네네. 이제 항체들도 많이 그렇죠. 존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장벽을 잘 이루고 있는데 미숙아가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아, 그거 한마디로 장벽이 무너지면 장 발달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미숙아의 질환이고 혹은 뭐 심장병이 있는 이제 소아나 영아에서도 가끔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유발됩니다. 배 안에 썩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그 썩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항생제를 또 쓰시거나 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서 그 균도 얘기하고 장벽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기의 장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미숙하다. 미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학도병, 제가 학도병이에요. 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라기만 해야 되는 세포가 스스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 황영조나 뭐 전문 마라토너들은 열심히 오래 뛸 수 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 1km, 3km만 못 뛰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비슷한 거예요. 장점막도 계속 수분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게 미숙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수분 공급도 안 되지, 혈 산소 공급도 안 되지 이러니까 거기서 고장이 나면서 괴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초반부터 그거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걸 어떤 직접적인 힌트를 주는 그런 것들이 단서가 있으면 좋은데 초반에 생기는 거를 하나하나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 먹을 때 그 조심하는 장을 쉬게 그쵸. 해주는 그런 것도 거네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에 대한 어떤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가 항생제를 이제 하기도 하고 이게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술을 해서 괴사가 생긴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초반부터 그 개복을 하고 이제 수술로 접근하느냐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고 일단 내과적인 치료, 약물과 뭐 수액과 항생제와 또 뭐 혈압 관리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한 다음에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그게 합병으로 이게 천공이 일어납니다. 구멍이 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죠? 장에 딱 구멍이 나는 순간에는 지체 없이 우리가 수술이 들어가야 되고 수술로 들어가서 눈으로 보면 장의 색깔이 다릅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광범위한 이제 그 복부 팽만이라든가 또 장의 가스 가스가 많이 패턴이라든가 네. 그러다가 이제 수술로 들어가면은 그 장의 색깔이 보이죠. 달라요. 굉장히 핑크빛으로 아주 정상적인 부위가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회색빛에 굉장히 창백하고 그 안에 이제 많은 부분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할 만한 소변이 있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괴사인지 소아외과 교수님이 그걸 보고 어디서 잘라야 하는지 그걸 광범위하게 자를 수는 없어요. 자르고 나면은 우리가 단장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네. 쇼파울. 그러니까 네. 단장 증후군이 생기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는 더 나빠집니다. 영양 습수할 수 있는 관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뭐 여러 가지 스킬이랑 테크닉이 부족할 때는 이제 단장 증후군에 가는 비율이 좀 있었다 해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치료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기를 미숙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모든 주사를 다 떼고 충분히 100% 먹는 거로만 영양을 하는 아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그런 것이 잘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퇴원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고 우리가 치료를 잘 했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먹을 때 잘 받아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먹고 나서도 장에서 잘 흡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지를 보고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내 아기를 신생아중앙에서 맡겨놓으신 어머니가 있으실 텐데 이제 찾아볼 때 네. 괴사성 대장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긴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미수가 치료를 다 받고 집에 갔었는데 이게 뭐 발생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알 수 있는 사인 같은 거나 뭐 아기가 뭐 호소하는 사인 증상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퇴원 후에 발생하는 빈도는 극히 낮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큰 염려하실 부분은 없는데 이제 한 가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난다. 뭐 우리가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뭐 큰 아이를 키우시거나 뭐 또 성인도 그렇고 배에서 막 꾸룩꾸룩한 뭔가 잘못된 거로 우리가 청진할 때 장음이 항진돼 있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거지, 교수님. 그거랑 좀 다른 게 항진이 네. 안 돼 있어도 네. 이 영아들이 그냥 들려요. 청진기를 안 댔는데도 들리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장벽, 복벽 이게 얇아가지고 잘 그쵸. 들리는 거구나. 그냥 네. 들리는 거는 정상이고 그런 소리는 잘 들려요. 근데 오히려 항진돼서 나쁘기보다는 그런 장음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가 팽만합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게 영아들은 원래 복부가 좀 튀어나와요. 빵빵하잖아요. 빵빵해요. 네. 먹으면 더 그렇고 근데 아기는 표정은 그냥 말짱하고 빵긋빵긋 웃는데 배만 이렇게 부르는. 이제 어머니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매일 아이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배가 이게 평상시의 배인지 대충 아실 수 있어요. 가늠이 될 수 그쵸?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이 퇴원시킬 때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교육은 하지만 나중에 평소와 달리 팽만이 너무 심하고 청진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게 다 저하됐냐 이걸 보시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장음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애가 처져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쵸, 네, 아기가 말을 못하죠. 말 못하지만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되는 아기 6개월까지도 보면 아기가 우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우리가 피지티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평소에 달리 그게 처져 있고 근육을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아기들도 근육에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딱 놓으면은 이렇게 내가 누워 있으면 천천히 떨어뜨려요. 근데 얘를 손을 들었는데 훅 처지고 떨어지게? 다리도 축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어른도 아프면 온몸에 힘이 없고 처지잖아요. 처지는 네. 그런 걸로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 의사들은 당연히 그걸 캐치할 수 있지만 어머님은 이제 그게 얘가 졸린가 그런 게 있지만 오히려 깨어 있는데도 이렇게 긴장도가 떨어져 있고 반응이 없다, 처져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꼭 그게 괴사성 장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폐혈증을 포함한 기타 질환의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병원에 병원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기를 캐치해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초기에 증상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진단을 내려주시고 치료는 뭐 항생제 치료도 있고 수유를 중단하면서 수액으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내과적 하고 치료부터 먼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치료를 하고도 이제 유지가 되면 그때서 외과적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셨고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라도 복부 팽만이 있거나 아기가 처지는 증상들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응급하게 병원을 찾아와서 네. 아기 상태를 확인 받으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유, 멋진 맞습니다. 정리입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